네, 올해 많은 분들이 참 주식 투자자분들이 힘드셨는데 하반기는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에 앞서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분석 이번에는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5.1% 그래도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라는 점입니다. 네네. 바닥을 찍은 걸까요?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글쎄 일단은 뭐 아까도 뭐 PBR 0.9배 말씀하셨는데 지수도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보면 그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면 무슨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금융위기 같은 어떤 재앙이 있지 않는 한은 네. 거의 그보다 위쪽에서 보통 뭐 일단 보통 좀 조정이 심했을 때도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약간 위긴 하지만 어쨌든 그 10년 평균가죠. 이게 120개월 이평선인데 120개월. 예. 그 10년 평균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금융위기 때도 사실 그 이 회색선인데 120개월 부근에서 저점이 나왔고요. 맨 아래에 있는 선인가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그보다 약간 위에서 이제 바닥이 나왔는데 예. 뭐이 정도라면 사실상 역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수준만큼 받았다고 보이고요. 밑에는 이제 그 RSI라는 보조지표인데 월봉에서 보면 이 40% 아래까지 내려와서 상승 전환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뭐 그 이후로 뭐 중기적인 상승, 장기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기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후에 조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으면 어쨌든 뭐 가격상 전저점을 뭐 크게 이탈하고 하락하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은 또 중하권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좀 주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래도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뭐 일단 상승 일수만 보더라도 6일 연속 올라왔고 예. 21선도 올라섰고 지금 60일 이평선에 약간 다가서는 듯한 예. 모습이잖아요. 예.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뭐 계속 세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뭐 한 달 동안 뭐 예를 들면 10% 올랐다 이러면은 25일 정도 횡보하고 한 5일 정도 올라갔고 한 달 보면 10% 오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횡보는 길고 상승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장기로 보면은 상승이었네라고 생각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었고 잠깐 며칠 올랐는데 그 재미없을 때 판 분들은 이제 그 며칠 오르면서 막 타감 느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승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를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제 그 61선 말씀하신 대로 부근에 돌아서 그 근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8월 이후로 하락할 때 보면 계속 61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대인데 여기가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제한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어떤 저항대에 도달한 모양이고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2020년 4월 중순 이후로 61선 돌파할 때도 한 달 정도 61선 안쪽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뭐 강한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뭐 DMI라는 이 보조지표를 보시면은 뭐 시청자분들 중에 이게 좀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의미 있는 상승 추세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예. 상승 추세 신호가 지금 나왔고 물론 이제 이게 페일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고 요 위로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2,600포인트면은 또 다시 요 이전 저점대 부근이고 또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랑 121일 평선도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승 과정은 그렇게 재밌진 않을 겁니다.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가거나 뭐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승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뭐 강하게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코스닥이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7% 올랐고 사실 뭐 6월에 워낙에 큰 폭으로 떨어졌었잖아요. 예. 6월에 한 16% 예. 정도 급락을 했었으니까. 예, 예. 코스닥도 지금 보니까 60일 이평선에 다가서고는 있더라고요. 예,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예. 하락을 했는데 월봉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120개월 이평선이라든지 뭐 RSI가 40% 밑에서 상승 전환을 했다든지 과거에 우리가 장기 바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여기도 이제 뭐 중장기로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만 이때들도 보시면 이제 이 바닥이라고 또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일봉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얘도 61선 부근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지난 그 5월 저점대죠. 그게 한 83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1월 저점대도 그 부근에 있고 장기 하락 추세선 뭐 이런 중요한 저항대 이미 다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아마도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차례 정도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DMI에서 뭐 의미 있는 매수 신호가 나왔고 중요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830포인트 저항도 돌파하고 하반기까지는 아마 9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다. 아마 상당히 재미없다가 하루 이틀 세게 오르고 네. 상당히 재미없다 하루 이틀 세게 오르고 지나고 보면 많이 올랐는데 갖고 있는 동안은 별로 재미없고 뭐 그런 식의 상승들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조금 그냥 기다리는 그 사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시기가 그게 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려워요. 예,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약간 뭐 슬로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는 지금 괜찮다라는 예, 말씀이십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지난 7월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예, 예. 9%나 올라가지고 예, 예.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고점까지 아직도 뭐 코스피는 많이 남았는데 6월은 뭐 6월 초에 고점까지 갔더라고요. 예, 예, 예. 미국은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데가 다 저항인 거죠. 이제 기술적 분석, 예. 단기 매매한 사람들 입장에서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그렇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미국도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저점을 확인을 했으면 네. 뭐 미국도 뭐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4,100포인트 부근에서 뭐 2월 저점대, 뭐 6월 고점대, 뭐 120일 이평선 이런 저항대도 다 지금 있습니다. 딱 가 있네요. 근데 보통은 제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 미국이 어떻게 의미 있는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보통은 200일 이평선 정도가 분기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4,300포인트 언저리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텐데 거기서 뭐 혹시 다시 좀 되밀린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등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는 한 200일 이평선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00포인트고 그 정도 가격에서는 어떤 단기 조정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보시되 200일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또 의외로 시장이 큰 추세를 내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잖아요. 간밤에도 하락하면서 한 배럴당 90달러대 예, 초반, 예. 93달러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예. 국제 유가는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술적으로. 국제유가, 뭐 국제유가 참 기술적인 거는 참 펀더멘탈을 잘 반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2월 달에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130달러까지 올랐는데 그 이후로 사실 이 고점을 한 번도 못 넘었어요. 사실 이게 오버슈팅이었다는 게 사후적으로는 밝혀진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결국은 추세선도 이탈을 했고 지금 93달러 수준이 지금 여기 3월 달 저점이기도 하고 박스 하단선이라서 의미 있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가격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굉장히 약하죠. 그런 얘기는 시장이 어쨌든 이제는 횡보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구름대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 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요 박스 하단이 93달러 수준인데 여기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제 뭐 아주 단기로 보면 이제 뭐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93달러 지지도 이탈하고 뭐 80달러대로 레벨 다운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의 추세 그리고 투자 전략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어쨌든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근데 펀더멘탈 전망이라는 게 뭐 굉장히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트도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데 불확실할 때는 큰 거를 보셔야 돼요. 큰 거는 잘 안 변하거든요. 어쨌든 네. 우리가 과매도까지 갔었고 이 가격대를 무슨 어떤 재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면 어떤 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불안한 모습 보이더라도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게 결국은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위원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